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어제 추석을 쇠고 남은 연휴를 즐기기 위해 서둘러 귀경길에 오른 분들 많습니다. 고속도로는 오전부터 막히기 시작하더니 오후 5시쯤 절정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정체가 풀리는 것 같은데 아직도 거북이 운행이 이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재 기자, 지금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귀경길 교통 정체는 오늘 오후 5시 정점을 찍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 1시 혹은 2시 정도가 되어야 조금씩 해소될 전망입니다. 귀경길 행렬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차가 한 30km? 30km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이 막혀요, 지금. 중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대전 좀 오면 그때부터 좀 많이 막혀요. 광명역에서 금천, 남이 나들목에서 옥산, 북천안에서 안성 나들목 등 전국 13개 구간은 아직 혼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출발한 경우 도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건데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7시간 20분, 울산에서는 6시간 18분, 광주에선 5시간 50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40분, 광주에서는 4시간 50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내일도 귀경길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오전 10시 시작해 오후 5시쯤 가장 심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연휴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내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죽전휴게소에서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느닷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사장 나오라 하고 하는 격이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불통이 기네스북감이라고 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여야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이 대표 제안을 깎아내렸습니다. 느닷없이 영수회담을 하자는 저희가 궁금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사장 나오라고 해 라며 고함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회담할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019년 여당 대변인으로 했던 발언도 국민의힘은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1대1 회담을 제안했을 때 홍 원내대표가 여당 대표와 회담하라며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영수회담하자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특히 제왕적 총재, 정당에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했던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추석 기간 이슈를 만들고 탄압을 받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수용을 촉구하며 불통 이미지 부각에도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은 가히 기네스북감입니다. 실체도 없는 사법 리스크를 핑계로 제1야당을 부정하며 민생을 내팽개칠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선 의미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민주당에선 강성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가운데 몇 명을 찍어서 어떻게든 징계해야 한다는 이 본보기 징계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반란표 색출 조짐에 반발이 일고 있지만 오히려 통합에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가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이른바 본보기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가결표를 던졌는데 이들을 다 색출할 수 없으니 스스로 공개한 의원들을 징계해 당의 기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더 이상의 통합 메시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당의 통합을 위해서는 오히려 징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공개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결파 의원들도 참여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지지자들은 이상민, 김종민, 이현욱, 서른, 조홍천 의원 등 5명에 대한 징계 청원을 했는데 지도부의 답변 기준을 넘었습니다. 이 대표의 최종 결심에 따라 징계 여부에 대한 답변을 추석 연휴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당규에는 친명계가 장악하고 있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징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의 취임 인사 전화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을 잘 추스르고 단합된 힘으로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CLA 뉴스 최순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비판할 때면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해서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검찰이 오늘 이 대표의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전면 반박했습니다. 실제로는 36회에 불과하다고 공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 376건의 압수수색을 하고 수백 명을 조사하고서도 물증을 찾지 못했다면 애초부터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민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은 총 36차례에 불과하고 장소도 주거지나 당 대표실이 아닌 과거 근무했던 장소 등 10여 곳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한 376회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를 이용한 의혹 관련 식당 100여 곳, 그리고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개인 비리 관련 압수수색까지 포함해 부풀려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무리한 수사였다는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압수수색 횟수와 장소를 직접 공개하며 해명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총 22명이 구속된 대규모 비리 사건이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 구속에 실패하자 압수수색까지 부정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열왕열왕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연휴의 사격 연습장. 추석 연휴가 한창인데 누가 사격 연습장에 갔습니까?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경찰관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 지구대에 설치된 모의 사격 연습장도 찾았습니다. 예, 사격 시작합니다. 이거 완전 너무 잘하네. 거의 10점, 9점이구나. 다리만 딱딱 맞추네. 네, 저희 경찰관들은 살상용 사격이 아니기 때문에 하체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사지네. 네, 이번 방문은 어떤 취지인 겁니까? 네,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이번 방문도 빈틈없는 치안을 당부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늘 치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중부서 경찰관 여러분 파이팅! 고맙습니다. 이런 경력 정말 감사합니다. 지켜내자! 지켜내자! 현장에서 퇴직을 앞둔 지구대장과 포옹도 하고요. 초년생 순경까지 폭넓은 연령대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연휴에 쉬지 못하고 이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분들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소방관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중부소방서도 찾아 일선 근무자 30여 명을 격려했는데요. 안전한 연휴를 위해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묵묵히 자리 지키는 경찰 소방 공무원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네, 저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0억짜리 돈 보따리가 보이는데 저 빈칸은 도대체 뭡니까? 네, 바로 애교입니다.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김태우 후보의 발언인데요.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40억은 제가 1,000억 넘게 1년에 1,000억, 4년 동안 4,000억 넘습니다. 벌어들이기 위한 수술 정도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재판 결과로 세금 40억 원을 들여서 이 보궐선거를 하는 건데 이걸 애교로 봐달라 이런 얘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치러지게 됐죠. 선거 비용만 39억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민주당에선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세금 40억이면 제가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까 1,400여 명의 어르신들이 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웅 의원은 SNS에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2021년에 민주당 책임으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서울 부산시정 보궐선거를 한 만큼 민주당이 비판할 자격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김태우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직접 유세장에 가서 후보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40억을 좀 애교로 봐달라 이 표현을 상당히 문제 삼는데 그 얘기 너무 작은 걸로 트집을 잡네요. 40억에 비교도 안 돼 많은 돈을 만들어 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돈 만든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후보의 취지는 40억보다 더 많은 돈을 아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 재임 기간 1,000억 이상의 돈을 아낀 점을 더 주목해달라는 건데요. 1,000억이든 40억이든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 국민 세금이기 때문인데요. 남은 유세 기간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연예계도 소득 양극화, 부의 쏠림 현상이 심각합니다. 가수들 가운데 소득 상위 1%의 평균 연봉이 46억 원인데 반해 나머지 99%의 연봉은 2,1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 시기에 열린 블랙핑크의 온라인 콘서트입니다. 당시 소속사 추산 전 세계 팬 약 28만 명이 유료로 접속했습니다. 같은 해 BTS가 발매한 버터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10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임영웅 씨는 트로트 가수로는 14년 만에 음악방송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K-팝과 트로트 열풍으로 대중가요계의 저변이 넓어진 가운데 2021년 수입 상위 1% 가수의 1인당 수입은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가수들의 평균 수입인 6,680만 원의 69배에 달합니다. 도매업에서 중기업과 소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연매출 50억 원인데 인기 가수들은 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인 셈입니다. 배우와 비교해보면 상위 1% 배우 169명의 1인당 연간 수입이 22억 7천만 원이었는데 가수가 2배를 더 벌었습니다. 수입 쏠림 현상도 가수가 배우보다 두드러졌습니다. 상위 1% 가수들이 벌어들인 총 수입은 3,556억 원으로 가수 전체 수입의 6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배우의 경우 상위 1% 비중은 48.7%였습니다. 전체 배우 1인당 평균 수입은 4,600만 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만취한 남성이 에어컨 줄에 걸린 채 7층 높이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술에서 깬 남성. 어떻게 에어컨 줄에 매달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경기 부천시 한 상가. 건물 외벽에 한 남성이 줄을 붙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아래에선 소방관들이 쳐다보고 있고 드론이 접근해 남성 상태를 살핍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 크레인. 천천히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옥상에서 내려온 소방대원이 남성을 로프에 연결하고 조심스레 아래로 내려옵니다. 남성은 겁에 질린 듯 연신 고함을 지릅니다. 이 건물 외벽에 남성이 매달려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새벽 2시쯤입니다. 아니 여기서 누가 사람들이 절로 지나가서 왔다 갔다 해. 막 크레인 타가 여기 갖다 막 대고 막 군소대원들이 막 내리고 뭐 그럴 거.
남성은 이 건물 7층 높이에 매달려 있었는데요. 소방당국은 40분 만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옥상에 올라갔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물 중간에 설치된 에어컨 배관줄을 붙잡은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얼굴과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성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옥상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떨어지고 줄에 매달리게 됐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남성을 입건 없이 훈방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미성년자를 꿰어 성매매를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을 피해 차를 타고 도주했던 이 남성. 잡고 보니 이미 다른 성매매 혐의로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녘 한 여성이 혼자 골목길을 지나가고 여성이 지나간 사거리에 흰색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잠시 뒤 여성을 태운 차량이 골목길을 배회합니다. 인적이 없는 으슥한 골목길로 자리를 옮긴 차량은 15분 가까이 그대로 머뭅니다. 성매매가 벌어진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새벽 3시쯤.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이 수상한 차량에 접근했고 조수석 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요구하는 사이 남성은 여성을 태운 채 그대로 달아납니다. 쫓아오는 경찰을 피해 후진하다 전봇대까지 들이받은 차량은 빠른 속도로 골목길을 내달립니다. 달아난 남성은 약 3km를 경찰에 쫓기다 이곳 금화터널 앞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차량 안에서 성매매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되자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고 남성은 이미 다른 성매매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은 귀가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도 잠시 멈췄습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연휴 사흘째인 오늘까지 쓰레기 배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택가, 이 거리는 과연 깨끗할까요? 김민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식당과 주점 영업이 한창인 서울 시내 거리. 곳곳에 종량제 봉투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과일 박스들이 몇 개씩 쌓여 있고 일반 봉투에 담긴 쓰레기도 한가득입니다. 날이 밝은 뒤 다시 가봤습니다. 스티로폼 박스부터 여행용 가방까지 성인 가슴 높이가 넘을 정도로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요.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에선 악취가 진동합니다. 공기 못 받았어. 업소마다 올 거 아니야. 근데 못 받았는데 또. 주택들이 모인 다른 곳도 마찬가지. 가로수와 가로등 아래엔 쓰레기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무단 투기를 금지하는 안내문이 무색합니다. 하여튼 명절 끝이라서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나. 근데 미관상이나 냄새라든가 오염이 보기 안 좋죠. 쓰레기가 보행로 절반을 점령한 곳도 있습니다. 길이 이제 저 협소한 데는 굉장히 불편하죠.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약간 이게 피해 다니시고 그런.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쉬는 만큼 쓰레기 배출을 금지했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물론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모두 집 밖으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자치구에서 내일부터 외부 배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거리엔 이미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배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건 엄연한 무단 투기,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배출 위반한 그 당시에 신고가 들어왔다면 모를까 아니면은 부과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현장 적발이 아니면 조금 어렵겠죠. 이거. 서울시는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 쓰레기를 일괄 수거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지난 15일 인천 앞바다에선 대규모로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두고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좌시할 수 없다고 도발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인천 팔미도 앞 해상에서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가 연막탄을 터뜨리는 작전을 펼칩니다. 장갑차는 이 틈을 이용해
인천 해안가로 돌진합니다. 지난 15일 인천 앞바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내외 참전 용사들 1,600여 명이 참가한 인천 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입니다. 실제 장비와 병력이 참여해 역대급 규모로 재현 행사도 진행되자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美国究其盟友在中国家门口进行挑衅性军事行动，中方当然不会坐视不管。 이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맞받았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들을 함부로 여기고 또 나아가서 이를 빼앗으려 드는 일들은 그 어떤 이익과도 맞바꿀 수 없습니다. 또 이웃나라라면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일에 축하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150년 전 위안 스카이가 할 법한 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인천 상륙작전 전승 기념 행사를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내일은 한미 양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지 딱 70년 되는 날입니다. 한미 동맹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죠.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6.25 당시 미군과 함께 참전한 카투사 1기 노병을 이다혜 기자가 만났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유엔군 파견을 주도했던 미국. President Truman took immediate action, saying, "In these circumstances, I have ordered United States Air and Sea Forces to give the Korean government troops cover and support." 급파된 미군들은 낯선 지형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한미는 단순한 통역병이 아닌 함께 전투를 치르는 카투사를 창설했습니다. 1950년 여름 미 2사단의 전투부대에 투입됐던 참전용사 김재세 씨는 미군들에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가 보이지 않죠. 그럼 미군 친구는 옆에 같이 있죠. 그 친구는 나 아니면 길 모르는 거거든요. 인해 전술로 밀어붙인 중공군에 맞서 연합군이 첫 승리를 거뒀던 지평리 전투에선 함께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그 최후의 발악이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죽게 아니면 살기를.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최전방 전선에선 모두 전우였습니다. 너 한국 사람이다. 언어를 잘 모른다. 그게 없어요. 다 가깝게 껴안고 서로 같이 옆으로 이래야지 전투가 되는 거죠. 미군에 배속돼 전사한 카투사는 7천여 명. 미국 워싱턴에 있는 참전용사 기념공원 추모의 벽에는 미군들과 함께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오늘 일본에선 4년 만에 한일축제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K-팝과 한국 음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이 전합니다. 우리 전통악기 꽹과리에 맞춰 일본 전통 타악기 밴드의 흥겨운 북소리가 어우러집니다. 절도 있는 일본 가라테에 이어 한국 태권도의 화려한 무대도 펼쳐집니다. 일본 시민들은 즐거워합니다. 올해 15번째를 맞는 한일축제 한마당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현장에서 열렸는데요. 마치 한국에 온 것처럼 한복도 입어보는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綺麗なので子供に着せてみたいなと思ってました。 그림 속에서 귀여운 김치 캐릭터를 찾아 김치를 받고 떡볶이와 부침개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자 한국을 찾았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인사동 익선동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옥 같은 느낌도 나고 그리고 예쁜 카페도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20년 전 일본을 휩쓴 한류 열풍은 K-팝으로 이어졌습니다. その娘の K-POP からなので、すごく大きな存在ですね. 한일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열린 한일 축제인 만큼 일본 정재계 인사도 찾았습니다. シャトル外交が復活をし、関係の改善を日々感じている次第です. 도쿄 한일 축제 한마당은 내일까지 이어지며 서울에선 다음 달 22일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세상을 떠난 지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힙합계의 전설로 불리는 래퍼, 바로 투팍입니다. 과연 누가 투팍을 살해한 건지 그동안 미궁에 빠졌었는데 용의자가 드디어 체포됐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미국 서부 힙합을 대표하는 가수 투팍 샤커는 지난 1999년 동부 지역 래퍼들을 저격하는 곡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투팍은 같은 해 9월 괴한이 쏜 총에 맞아 돌연 숨집니다. 데뷔 5년 만에 슈퍼스타가 피살되면서 이런 비방곡 때문이라는 설까지 난무했지만 흰색 캐딜락에서 총알 4발이 발사됐다는 사실 외엔 수사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27년간 미궁 속이었던 사건은 현지 시각 어제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그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27 years. For 27 years, the family of Tupac Shakur has been waiting for justice. We are here today to announce the arrest of 60-year-old Dwayne Keith Davis. 전직 갱단두목 데이비스가 당시 조카를 데리고 복싱 경기를 보러 갔다가 투팍 일행이 조카를 때리는 걸 보고 보복했다는 게 수사 결과입니다. As they were in the white Cadillac, Mr. Davis took the gun that he had obtained and provided it to the passengers. They pulled up near the passenger side of that vehicle and immediately began shooting. 데이비스가 5년 전 자신은 목격자였고 총알만 제공했다고 인터뷰와 회고록에서 주장했는데 오히려 수사 재개의 계기가 됐습니다. Who shot Tupac? It just came from the back seat. 경찰은 지난 7월 데이비스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했고 현지 시각 어제 산책 중이던 데이비스를 체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바람도 하늘도 점차 가을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오늘 설악산에는 올해 첫 단풍이 시작됐는데요. 이 붉은 자태를 뽐내기 시작한 만큼 3주 뒤에는 절정에 이른 단풍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연휴 나들이 가능합니다. 오늘 밤까지는 중부 곳곳에 최고 30mm의 비가 더 오겠지만 내일부터는 내내 맑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더 커진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5도 정도 낮아져서 쌀쌀하겠습니다. 전국이 13도 안팎에서 시작되겠고요. 한낮엔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연휴가 지나고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군사적 동맹 관계를 약속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동맹이 내일로 체결 70주년을 맞습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번영을 일구는 주요한 토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이 한반도 정세 앞에서 양국 동맹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익과 안보일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70년도 양국 이익과 평화를 보장하는 동맹 관계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되돌아본 70년, 앞으로 70년.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라바.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